미국 주식 이야기.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FOMC 미팅이 있었던 게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마켓에서 그 회의의 결과를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작게나마 오늘 상승으로 이어졌죠. 오늘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주식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와 러셀을 빼놓고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아마 마켓이 전반적으로 되게 힘이 없는 마켓이었어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S&P 500와 나스닥이 장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제 금이 또 올랐죠. 오늘 달러 지수가 영중 최하치로 오늘 떨어졌어요. 이 히트맵을 보시면은 오늘도 팽 중에서 몇몇 종목이 상승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크게 보이시는 부분이 아마존이 2.4%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4%를 올려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테슬라는 1.6%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어제는 70대에 있었는데 오늘은 69로 내려가면서 제가 기대했던 대로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켓이 어느 정도 안정을 갖고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를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폭의 상승으로 끝났어요. 0.1%, 0.18%. 딱 근데 그림이 참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 3700이란 선을 보세요. 오늘 끝난 게 3701이에요. 제가 그랬죠. 이렇게 셋업한 선을 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이 셋업된 선을 넘는 게 그렇게 자신이 있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셋업된 선을 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석가가 한번 얘기를 해놓으면요,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보면 지금 상승, 그 다음에 또 오늘 상승,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산타 랠리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작지만. 근데 그게 진짜 얼마나 갈 거고 얼마나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런 아리클이 있었죠. 11월에 10% 이상 상승했을 때는 산타 랠리가 작게 올 것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산타 랠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산타 랠리도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다우 같은 건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맥디를 보셔도 지금 이 빨간 게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 컨버전스가 지금 이 초록색이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멘텀도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내일도 바라기는 오늘 마감한 것보다 위에서 시작해서 소폭의 상승으로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은 저의 기대와 예측이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결국 그 FOMC 얘기예요. 뭐 이거 간단히 배런스에서 캡처한 부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2019년에 향후 4년을 프로젝트한 그런 GDP 성장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예상한 것이 까만 선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020년과 2019년의 결과를 보고 다시 프로젝트를 한 것을 보면은 거의 베이스라인을 맞춰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맞춰가는데도 보면 2023년까지는 경기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FOMC에서 말한 것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그때까지는 올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 FOMC 결과는 이렇게 딱 한 센텐스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또 우리 구독자시니까 그래도 다른 구독자들보다는 좀 더 지적으로 위쪽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FOMC 미팅에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이자율을 0%에 가깝게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랑 그리고 어셋 퍼처스 프로그램을 특별히 경제가 갑자기 나아지지 않는 한 줄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아시면은 FOMC 미팅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회의는 1월 26일, 1월 27일 2021년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이 기조가 유지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탁을 좀 볼 종목은 지금 소셜미디어 스탁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물론 페이스북도 있지만 저는 페이스북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2021년에 이렇게 가장 핫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핀터레스트, 스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트위터가 바이 레이팅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이 핀터레스트나 스냅에 비해서 다른 미디어들과 연동시키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플랫폼 안에 집어넣는 게 훨씬 쉽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광고로 인한 수익성이 트위터가 가장 높을 거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모아놨습니다. 그 펀더멘탈로만 보면은요, 일단 핀터레스트가 가장 추이를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것 같아요. 아직도 EPS는 아직도 적자예요. 이 모두 있는 세 종목이. 하지만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안정성이 다른 두 종목보다 높고 2001년 말 정도에 EPS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떨 경우에는 그보다 더 빨리 흑자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놓고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적합할 그런 소셜미디어 종목을 하나 정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스쿨 여기에 보이는 용어들 계속 숙지하시고 우리가 차트 보는데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볼 종목들은요. 테슬라는 우리가 편입된 후까지 계속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줌, 아마존, 애플, 드래프트킹, AMD, 펠라톤, 모더나, 주미아, 파르페치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테슬라 뭐 그렇게 관심이 많지만 또 오늘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별로 테슬라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아마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다 하셨는가 봐요. 요즘에 지금 테슬라 이 전체 이 맥디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빨간 선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폭이나마 좀 빨간 게 좀 이루어지면서 다시 그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모멘텀은 약간 올라가면서 끝났죠. 그 이유가 1일 차트를 보면은 오늘 장중에 1시간 정도 됐을 때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그 V-쉐입을 또 가지면서 반등을 하고 그래도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려주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만들어 놓은 지지선 영역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오늘 그 위에서 마감을 해줬죠. 그 전체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상승세가 강한 것 같진 않아요. 오늘 1일 차트 부분을 보면은 급하락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시면 이런 볼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볼륨들이 있어요. 그런 볼륨이 어떤 볼륨인지 아마 기관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좀 일시적인 그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을 하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패닉 셀링을 좀 몰아오려고 그랬던 느낌이 조금 저한테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오늘 저의 그 안전존인 그쪽으로 내렸을 때 좀 추가 매수를 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빠지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샀을 때가 아마 요 근처였을 거예요. 요 근처에서 샀는데 그래서 바로 상승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했구나 생각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서 엄청난 볼륨 매도세가 생겼죠. 그래도 개미들이 많이 지켜준 것 같아요. 떨어져서 올커니 하고서 이제 많이 매수를 하면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컨설리데이션이 되면서 오늘 장이 마감된 그런 모습을 테슬라가 보여줬어요. 이런 걸 보면 참 테슬라의 팬덤은 참 두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 차트로 보면은요 지금 두드러지게 횡보세가 그냥 보이죠. 이 지금 오렌지 이게 아까 보셨던 저의 나름대로의 그 지지선 에어리어거든요. 614에서 620 그 정도 사이 그게 어떻게 제가 보는 그냥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오늘 종가는 그 안전지대보다 좀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트렌드 자체는 지금 상승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게 기대가 되는데 느낌에는 내일은 또 상승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맛을 보는 분위기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주가는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한 650 그 정도까지가 S&P 500로 편입되기 전까지의 어떤 최종 주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줌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줌을 좀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벌써 관심 밖의 종목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외로 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관심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 상승 분위기와 그리고 이 아래 트렌드를 딱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안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아직도 줌에 대한 그 회사의 가치는 아직도 평가절하되고 있진 않아요.
단지 주가가 오버밸류 돼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힘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부분이 이런 흐름을 조금 봤어요. 지금은 하락세였는데 이제 하락세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희망을 드리려고 줌을 보여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410 그 선을 넘어서면서 끔찍끔찍한 하락세에서 좀 상승세로 끌어갈 수 있는 무드가 만들어질지 않을까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드디어 좀 올랐죠.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존을 말씀드렸을 때 이런 삼각형이 이제 만날 때 점점 진동폭이 작아지면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고 다운으로 갈 것이냐, 업 하고 빠져나갈 것이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빠져나갔죠. 이제 빠져나갔으면 이거는 불케이스로 갈 수 있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예요. 오늘의 최고점을 보면 참 묘하게도 전에 요 최고점이랑 딱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맛을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올라간 이유가 이제 아마존이 또 텔레닥과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존의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 맥디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 모든 게 상승이 돼서 아마 이게 상승 무드의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마존이랑 애플이 2021년 상반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드디어 오늘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아마존은 또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또 확확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워낙 큰 주라 한번 모멘텀이 생기면 또 쭉쭉 올라가 주니까 한번 아마존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324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그런 주가는 한 3300, 내일 3400, 3300 정도를 돌파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도 잘 보시면은 기억하세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의 주가가 어제의 최고점에서 좀 시작해서 그걸 유지해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볼륨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죠. 보면 볼륨은 예전 볼륨과 비슷하고 주가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유지를 해주면서 볼륨이 정상적으로 왔다는 자체가 매도 볼륨이 생기지 않았다는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조금 내일도 상승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상승폭은 129를 뚫고 이제 130까지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애플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DKNG 드래프트킹은 정말 성장성이 엄청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코로나 유상증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 횡보 박스권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 54를 충분히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저항선인 58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AMD도 어떻게 보면 이제 드래프트킹의 몇 주 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AMD도 인수합병 소식이 있고 많이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계속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올라갔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큰 장대봉 상승을 하고 지금 이 어느 정도 얇은 곳에서 횡보를 하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처음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매수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모멘텀도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맥디 자체도 크게 움직이진 않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하락세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 한 92불에서 95불 사이를 한번 기대하시면은 아마 제 진입에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펠라톤 이런 패런 기억나시죠? 브레이크아웃을 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뚫어버리는 거죠. 지금 펠라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갔었죠. 코로나 수혜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이게 상승 모멘트로 계속 가면서 또 나스닥 100 합병 소식으로 더 많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모멘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볼륨 자체도 아주 꾸준한 볼륨이고 꾸준한 볼륨 안에서
모멘텀의 상승과 그 다음에 RSI의 상승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 맥디의 흐름도 상승으로 이어주고 있죠.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곧 뚫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아웃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더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모더나가 부작용이 나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모더나라는 회사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모더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강한 저항 지지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21일 평균선을 살짝 건드리고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 모습이 이 오렌지 존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게 계속 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모멘텀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질 건가 하면은 첫 번째 보는 거는 한 126 정도, 그 다음에 이 갭을 채우고 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9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좀 플랜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만 가지고 회사가 모든 걸 걸고 있기 때문에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고 코로나 백신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주미아 테크놀로지 말씀드렸듯이 잡주였죠. 잡주였다가 이제 7월 1일부터 뭔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게 전형적인 잡주를 벗어나는 패런이에요. 볼륨이 없었다가 큰 볼륨이 있고 다시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볼륨을 형성시키는 거. 이제 주미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볼륨을 갖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 되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안정권인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아주 불 케이스일 때 지지선, 베어 케이스일 때의 지지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불 케이스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8%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전체 그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잘 가고 있어요. 평균선 자체가 이제 거의 오르락 내리락이 없이 거의 21일선과 8일선이 거의 평행을 이루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르는 부분도 한번 보시고 지금 안정적인 지금 주가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미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모멘텀도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RSI도 이제 70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으로 가는 모드를 탄 것 같아요. 파르패치. 저 이거 정말 잘 몰랐던 종목인데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한번 소개시켜 주셔서 유심 있게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께 여쭤봐서 어떤 종목이냐 했더니 참 괜찮은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매수를 했죠. 49불 50에. 좀 아슬아슬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냥 쭉 빨래줄처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7%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약간의 조정이 조금 보여요. 혹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좋은 매수 타이밍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이 맥디의 모습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엔 거의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항선 자체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보면 한 60일 정도 저항선이 되고 지지선은 한 54.5 정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에서 횡보를 할 때 아마 좋은 엔트리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며칠 이 오렌지 존에서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테라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주린이 60대 중반입니다. 여러 유튜버들의 강의를 듣던 중 아재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고 그리고 성실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기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듣고 배우겠습니다. 지도 편달 바라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어카운트에 10만 불 로비누시 있고요. 조만간에 여기에 20만 불 정도 추가할 생각인데 어떤 어카운트 앱을 넣어야 할지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섹션 종목을 짜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국 아재분과 여러분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조언과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제 밤에 쓰셨구나. 일단 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이시고 주식을 처음 하시고 그리고 대략 한 30만 불 정도를 가지고 계실 거네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아마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어떤 앱을 사용할지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될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군요. 그거는 특별히 관계 없어요. 본인이 하기에 가장 편하신 거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집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뭐 로빈후드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그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여러 개 서비스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쓰시는 거 계속 쓰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고요. 근데 참고로 저는 그냥 TD 어메리트레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물론 저도 로빈후드도 있고 위블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그만 어카운트. 제가 뭐 굳이 보지 않고 좀 익스페리먼털하게 조금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그냥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장 편한 거,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되니까 벌써 하나 쓰고 계시면은 그냥 하나 가지고 익숙하게 쓰시면 돼요. 서비스 자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시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의 돈을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건가 그런 걸 정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요. 지금 60대 중반이시면요.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인컴이 따로 들어오는 거는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번 3월처럼 그렇게 큰 폭락작이 왔을 때 그럴 때 패닉 하셔야 되시고요. 그때 또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할 자금이 없으시면은 되게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60대 중반 정도시면은 너무 어그레시브하지 않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게 섹션 종목이라는데 그 주식에서는 섹터라 그래요. 섹터 그리고 종목을 얘기하시거든요. 제 채널에 가시면은요. 두 번째 비디오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시면 좋을지 그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제가 맨 앞에 항상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hit맵이요. 이 hit맵을 보시면은 이게 섹터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technology, communication, consumer cyclical, consumer defensive, industrial, healthcare, financial, utility, material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시고 거기서 이 사각형의 크기가 제일 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큰 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일단 투자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연 1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고성장주 같은 거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지금 주식의 경험도 없으시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큰 손실을 보였을 때 아니면은 큰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요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제 링크에 보면 그 아래 finbiz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막 잘 안 움직이고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그런 거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쪽에서 뭐 벅셔 해서웨이나 아니면은 JP 모건 같은 걸 하나 고르시고 헬스케어에서 딱 보이시면은 의료 장비 쪽으로요. 다이그노스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J&J나 더모 피셔 아니면은 아봇 같은 거 고르셔가지고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UPS나 뭐 보잉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계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는 뭐 엑손이나 쉐브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클컬 같은 경우에는 뭐 홈디포나 뭐 테슬라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컨슈머 디펜시브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나 그 다음에 뭐 펩시코 같은 거 그 다음에 베이직 머티리얼에서는 뭐 뉴먼트 같은 거 NE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만 해가지고 한 30만 불 계시면은 한 3만 불씩
넣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트레이드 하시지 말고 그렇게 처음에 딱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계속 뿔 겁니다. 재밌게 뿔 거예요. 지금 마켓이 그렇게 막 핫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씩 투자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좀 사시고 3분의 1만큼, 그 다음에 1월쯤 또 3분의 1만큼 사시고, 그리고 한 3월이나 2월 말쯤 한 3분의 1만큼 사셔가지고 그렇게 한 두세 달에 거쳐가지고 초기 투자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그냥 솔솔한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트레이드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딱 사놓으시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안전하고 계속 재미있게 투자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재님, 제가 니오 시작하면서 샤오평, 리오토도 같이 들어가서 세 가지 모으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멋모르고 이것저것 다 담았네요. 샤오펑, 리오토는 매도해서 니오 개수를 늘리는 게 더 나을까요? 이분은 제가 냄새가 나는데 뱅브로님 따라 하셨나 보네요. 그쵸? 뱅브로님처럼 다 사셨나 보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세 개 다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모으셔도 돼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으면 안전할 수도 있지만 수익률 면에서 수익률이 덜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인지 미국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아시기 쉽게 현대차, 삼성차, 기아차를 이렇게 주식을 샀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 세 개 중에서 현대차만 잘 팔려요. 그리고 기아차랑 삼성차는 잘 안 팔려요. 그럼 수익률이 어떻겠어요? 수익률이 삼성차랑 기아차 때문에 좀 떨어지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현대차랑 기아차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수익률이 그 전 케이스보다는 좀 많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현대차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두 개의 케이스보다는 수익률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시고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딱 정하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잘 모르시면 이렇게 세 개 다 가고 뭐 아니면 도다 그렇게 가셔도 되고, 이렇게 세 개 다 가셔가지고 수익은 넘지 않지만 그냥 이런저런 대로 그냥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이거는 저의 진짜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이 셋 중에서 니오가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요. 첫째, 리오토는 EV가 아니에요. 걔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지금 진정한 EV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리오토는 빼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샤오펑은 지금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리고 니오는 텐센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고요. 그 두 개는 리오토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EV가 단순히 배터리로 가는 차만이 아니라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자율주행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앞선 게 니오예요. 그래서 저는 니오를 가장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주신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세 개 다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두 개를 줄이고 싶으시면 저는 샤오팽이랑 니오를 가져가겠고요. 그리고 하나를 줄인다면 저는 니오로 가져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 설정과 댓글은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여러분의 최고의 응원입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방에 오셔서 질문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